안녕하십니까. 차사랑 출장 세차입니다. 제가 오늘은 출장 스팀 세차 또는 출장 세차 역발상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출장 세차를 제가 해오면서 많은 출장 세차 업자들이라든지 또는 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과도 또 많은 대화를 했었고, 또 종종 전화도 오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세차를 합니까? 어떤 용품을 사용합니까? 그런 문의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업자분들하고 또는 창업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틀리고 그러겠지만은 저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요새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가 스팀 세차 아닙니까? 그죠?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세차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스팀 출장 세차 또는 샵을 차리시는 분들도 대부분 스팀 세차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광택, 유리막 코팅, 썬팅,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은 세차는 보통 스팀 세차를 배우는 게 대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스팀 세차를 하든 손 세차를 하든 물 세차를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세차를 해야 돈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세차가 돈이 된다, 저런 세차가 돈이 안 된다, 그런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영업이라는 것은 자기 영업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이런 것은 잘 되고 저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스팀 세차로 이렇게 스팀 출장 세차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팀 세차를 해오면서 스팀 세차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스팀 세차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스팀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세차를 하고 싶었죠. 스팀 세차를 해오는 과정에서 오로지 스팀으로 세차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세차도 해보고 저런 세차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더니 꼭 스팀 세차만이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각 세차 방법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차를 하는 사람이 꼭 스팀으로만 세차를 해야 한다, 또는 손세차만 해야 한다, 자기가 배운 그 방식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세차 방법이든 다양한 세차 방법을 혼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스팀 장비도 사용하고 워트리스 세차 방법도 동원을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다양한 물세차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혼용을 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장점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은 세차가 참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 세차를 한동안 해오다가 스팀 세차를 포기를 했어요. 스팀 세차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손세차로, 손세차라고 해서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차 방법은 천차만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내 클리닝을 할 때만 세정제나 약품 같은 걸 사용해서 때를 제거하지 않고 이제 스팀을 주로 사용을 해서 실내 클리닝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차를 할 때는, 지금은 물론 제가 일반 세차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일반 세차를 할 때는 처음에는 스팀 세차를 하다가 나중에는 스팀 세차를 거의 포기를 하고 손 세차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스팀을 사용하지 않고 세차를 하게 되면은 반응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 고객 확보가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스팀 세차를 할 때보다도 또는 다른 스팀 세차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많은 고객이 확보가 되고요, 반응도 좋고 의외의 그런 결과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 스팀 세차 창업 역발상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과
그리고 스팀 세차보다도 제가 손 세차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고객이 확보가 되더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그런 제 경험담이죠. 제 경험담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역발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는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기술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그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업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자기 업을 성공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 제 생각은 틀린 부분이 참 많았어요. 세차를 하고 다니면서도. 여러분들도 출장 세차, 출장 스팀 세차 창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창업을 해가지고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객이 차를 가지고 계신 잠재 고객이 1000명이 있다면은 그 1000명 중에서 스팀 세차를 해야 깨끗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한 800명 정도, 한 80% 정도가 스팀 세차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제 나머지 20% 정도는 손 세차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 세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스팀 세차와 손 세차만을 놓고 봤을 때, 한 80%는 스팀 세차를, 고객님들이, 차를 갖고 계신 고객님들이 스팀 세차를 원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손 세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 손 세차를 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팀 세차 잘한다고 해가지고 비싼 데 가가지고 스팀 세차 해봐도 차 조져놔버리고 진짜 깨끗하게 안 되더라, 이런 스팀 세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 또 실망을 하신 분들이 이제 손 세차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전체 차주님들 중에 80%는 스팀 세차를 원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스팀 세차를 창업을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80%의 고객님들이 스팀 세차를 원하다 보니까 스팀 세차를 창업을 해야 돈을 번다라고 업자들, 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가 스팀 세차 창업을 희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스팀 세차를 원하는 그런 고객님들이 80%가 되는 반면에 손 세차를 원하는 고객은 20%에 불과하지만은, 근데 손 세차를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된다는 얘기죠. 창업을 하는 사람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손 세차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5%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고객의 80%는 스팀 세차를 원하고 손 세차를 원하는 고객님들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차업을 하는 사람들의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이 다 스팀 세차를 창업을 한다 이거죠. 손 세차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5%도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1000명의 고객이 있는데 1000명의 고객 중에서 800명은 스팀 세차를 원하는 고객님이시고 200명은 손 세차를 원하는 고객님입니다. 그런데 세차업을 하는 업자 중에서, 세차업을 하는 업자가 만약 1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서 9명은 스팀 세차 창업을 하고 한 명만 손 세차를 창업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9명이서 800명의 고객을 이제 잠식을 해가게 되겠죠. 800명의 스팀 세차를 원하시는 그런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9명의 스팀 세차 업자들이 영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명당 차지할 수 있는 고객이 100명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손세차를 원하는 고객님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손세차를 하는 그 손세차 업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 손세차를 원하는 200명의 고객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업을 하는 업자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돈을 벌 확률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800명의 고객을 9명에서 나눠 가지는 이런 그 스팀 세차업을 했을 때 더 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200명의 고객을 손세차를 하는 혼자서 다 차지하는 그런 그 경우에 돈이 되겠습니까? 뭐 제 생각이 어떤 역발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뭐 제 고객분들은 딴 데 대부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딴 데 스팀 세차 잘한다는 데 가서 맡겨봤더니 차 망쳐버리고 기스도 안 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 물론 그 스팀 세차를 한다고 해서 기스도 안 해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스팀 세차를 한다고 해서 뭐 다들 깨끗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같은 스팀 세차를 한다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팀 세차 잘한다는데 여기저기 해봐도 마음에 들게 하는 데가 없었는데 저한테 손세차를 했더니 정말 깨끗하게 잘해주더라. 이래가지고 뭐 고정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손세차를 하면은 뭐 기스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뭐 초보가 처음 그 손세차를 할 때는 기스를 낼 수 있겠죠. 근데 기스 안 나게 세차를 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면은 신차 그 출고된 지 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차를 제가 손세차를 해도 서울마크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고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전혀 발생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최소한 제가 그 손세차를 해온 경험상 스팀 세차를 하는 것보다도 더 기스를 서울마크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뭐 웬만한 스팀 세차 하시는 분들보다도 서울마크 발생이 더 적은 방법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그런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뭐 출장 세차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가 스팀 세차를 하고 있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손 세차를 하면서도 그분들보다도 월등히 많은 그런 고객을 확보를 하고 또 반응도 좋았고 고정 고객도 많았고 또 돈도 뭐 그렇게 싸게 해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도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역발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를 봤던 그런 방법을 제가 한 가지 더 또 알려드릴게요. 보통 세차 창업을 하게 되면은 샵을 열든 아니면 출장 세차를 하든 세차업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100이면 100이 전부 다가 이제 좀 돈이 있으면은 중심지역, 뭐 번화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가게를 차리거나 또는 그런 곳에 진출을 해서 출장 세차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대부분 다가 이제 돈이 좀 많은 그런 부촌 지역, 뭐 고급 아파트가 많고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공략을 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영업 전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심 지역은 제껴놓고 어촌 마을, 제가 재창업을 한 지역은 거제도기 때문에 사면이 다 바다죠. 대부분 제가 홍보를 했던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던 지역이 바닷가 지역입니다. 어촌 마을이죠. 뭐 한 마을에 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기껏 해봐야 15층짜리 아파트 뭐 한 동짜리 인구만큼도 안 되는 그런 마을이 많죠. 어떤 데는 뭐 집이 한 채, 두 채, 뭐 가게 하나, 두 개 정도가 뭐 띄엄띄엄 산길석에 또는 한참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무슨 가게가 하나 나오고 뭐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 지역에 막 중심 지역이라든지 번화가 지역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닷가 지역이나 어촌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주로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데는 당연히
그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세차 고객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곳에 진출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데를 위주로 이제 처음에 찌라시도 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한 대씩 두 대씩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세차를 하고 있다 보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도 해주세요 막 그런 분들도 많았고요. 이제 정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세차를 하다 보면은 주변 분들이 또 명함을 받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전화가 와요. 그렇게 해서 한 대, 두 대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거의 석근을 해버려요. 그 마을 전체를 다 쓸다시피 뭐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세차업자를 부를 때 한 대 하기는 좀 미안찮아요. 그래서 두 대, 세 대 몰아서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한 지역을 싹 석근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할 사람들 한 번씩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급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세차를 하는 그런 고정 고객님들이 몇 분씩 생겨나요. 한 마을에. 그러다 보면 또 이웃 마을이나 또 다른 마을에서 또 붐이 일면은 또 그 지역에 또 한창 석근을 해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또 고정적으로 꼬박꼬박 세차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남고 또 그런 데 가서 자주 세차를 하다 보면은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심 지역이라든지 번화가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보다도 오히려 그런 외진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세차하러 오지 않는 그런 외진 지역이 돈도 지갑 다 주시고 불만이 없고 그리고 또 보통 갈 때마다 한 두 대, 세 대씩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하고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하고 고정 고객들도 많이 확보가 되고요.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제도의 다른 지역에 사는 그런 고객님들도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고객을 확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내 클리닝하고 내시경 에바 클리닝을 많이 하면서 이제 세차를 점점 줄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다 못하게 되는 주문이 들어와도 제가 못하게 되면은 다른 출장 세차업자 분들에게 또 소개도 토스해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차를 하면서 출장 세차업을 하시는 다른 분들을 또 종종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출장 세차 창업해가지고 월 300, 400, 매출이 3, 400도 못 만져보고 문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인구 밀집 지역을 위주로 영업을 하지 마시고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어촌 마을이라든지 좀 외진 마을에 이렇게 가서 찌라시도 좀 뿌리고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고객이 많이 확보가 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준다.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그런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만 고개 끄덕끄덕 할 뿐이지 이제 아무도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구도 몇 명 되지도 안 하고 사람도 없는데 그건 무슨 세차가 되겠냐. 고객이 어떻게 확보가 되겠냐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차를 해보니까 광고도 내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전화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대부분 번화가 지역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전화가 온 경우에는 주문이 없었어요. 왜냐? 가격이 비싸다 그러고 또 그런 지역에는 가격 경쟁이 심하고요.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전부 다 그런 지역이 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가격 경쟁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확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갑을 받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의외로 어촌 마을이나 또 인구가 얼마 없는 그런 곳에 돈도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가보면은요 정말 어떤 인구 밀집 지역에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세차업을 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세차 위주로 할 때 최고의 VIP 고객님이셨는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수개월 동안 그러니까 저한테 한 2년 가까이를 한 달에 2번씩, 4번씩 그렇게 차 안팎으로 세차를 했던 그런 최고의 VIP 고객님이셨는데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개로 또 퍼져가고 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매출을 올렸던 게 거의 한 150만 원 상당 정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고객이 확보가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뭐 남들 다 하는 거 그런 기술 배워가지고 자기도 어떤 돈 벌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역발상도 필요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못하는 것도 또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이게 자기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차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천차만별이겠지만은 제가 겪었던 경험담 중에서 역발상으로 크게 효과를 봤던 그런 그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